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온 그 요리의 식재료 맛을 살리는 식재료 이야기는요. 먼저 제철의 식재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요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그 시기에 가장 흔하게 재료에 살 수 있어서 가격적으로도 가장 낮고 그리고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이 제철의 흔한 재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샐러드를 만들어서 양상추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그 양상추를 이용해서 여름에 만들었을 때 봄과 겨울과 가을과 나누었을 때 식재료의 가격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의 퀄리티를 똑같이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선한 샐러드를 낼 것인가 아니면 약간은 절임의 어떤 샐러드를 내서 그 퀄리티는 가져가되 가격은 낮춰야 되는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식재료, 그러니까 제철의 식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또한 소스나 아니면 그 요리에 필요한 드레싱을 만든다 할 때도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저장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제철에 있는 식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피자를 만든다고 했을 때 피자에 기본이 되는 것이 도우가 있겠죠. 도우에서 있었을 때 누군가는 그냥 강력분과 아니면 드라이이스트를 쓴다거나 올리브유를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봄에는 그 반죽에다가 우리가 봄에 재료를 넣을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페이스트 상태로 갈아서 냉동시켰다가 녹아들어서 도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면이나 치킨이나 이런 거에서도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소스나 이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철의 식재료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한 소스나 양념 또는 드레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맛을 내야지만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기에 나왔던 제철 재료에서 있는 맛, 그 맛을 어느 정도 보존시켜서 양념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고 계시겠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그 제철 식재료를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준비를 해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제철의 재료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보통은 거기에다 소금 아니면 간장 거기에 조금의 약간의 스파이스가 되는 어떤 우리가 가장 한국적인 기본 재료인 마늘이나 생강 또는 고추, 칠리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제철의 식재료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 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스파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리를 만드는데요.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 저한테 컨설팅을 많이 받으시는 부분이 뭐냐면 좋아요. 선생님, 제철 식재료를 샀어요. 근데 그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려고 보니 과연 이 식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맛을 내봤는데 도무지 맛이 나지 않아요. 왜? 고기의 냄새는 더 많이 나고 생선의 냄새는 비릿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맛을 우리 집만의 특징을 가져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려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건 고기가 있다 그랬을 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여러 가지 고기 종류가 있다 그러면 양고기 그 고기마다 갖고 있는 누릿한 맛은 약간의 다 차이가 있어요. 부드럽고 맛을 좋게 하고 연육작용을 시켜줄 수 있는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흔히 알고 있는 배입니다. 배를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향신료가 아니라 과일즙이긴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마늘과 후추 그리고 술 이런 부분들이 고기를 연육작용을 시키고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보관을 하는데 하루와 이틀의 차이에 비교를 해서 내가 보관을 해야 될 때 마리네이드 방법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내가
먼저 닭고기를 기준으로 들어볼게요. 닭고기를 내가 오늘 요리에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양념만 해서 우리가 술, 뭐 양파, 후추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화이트 와인이나 청주를 넣어서 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지만 내가 이 닭고기를 내일 아니면 모레까지 가져가서 고기의 상태가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할 수 있는 것은 오일이에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그냥 그대로 봉지나 통에 넣어서 보관을 했을 때 그 맛이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냉장고 안에서 생성되는 어떤 가지 향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인 좋은 식재료를 샀다 하더라도 그 맛을 저해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에 내가 이 고기를 무언가로 활용을 해서 써야 된다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마리네이드를 해주시면 되지만 이걸 조금 더 오래도록 보관했을 때 맛의 퀄리티를 유지해야 될 때 위에 가장 나중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오일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하루 이틀 더 보관했을 때 처음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퀄리티를 가지고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자, 돼지고기를 활용을 해요. 자, 족발, 편육 만드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제가 받았을 때. 돼지고기와 궁합이 잘 어울리고 맛을 보완시킬 수 있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들 수 있다면 누릿한 맛을 제거한다 할 때는 생강과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누릿한 맛을 제거하기 위한 거죠. 거기에 감칠맛을 더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는 양파와 사과를 사용하셔야 되세요. 자, 양파는 우리가 흔히 껍질을 벗겨서 그냥 뽀얗게 하얀 상태의 것들을 사용해서 이용을 하시는데요. 양파가 갖고 있는 속껍질, 그러니까 겉에 있는 흙 부분이 묻어있는 부분은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양파 안쪽에 조금 겉부분에 지저분한 걸 떼어내면 노란 색깔의 되게 예쁜 양파의 속껍질이 있어요. 그거를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시면 그 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맛을 추가하고 감칠맛을 훨씬 플러스 시켜줘요. 또 한 가지 감칠맛을 더 더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과예요. 돼지고기와 사과는 궁합이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흡수율도 좋게 하고 영양의 성분도 훨씬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러한 스파이스가 플러스가 된다면 훨씬 더 그 집만의 독특한 맛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집만이 갖고 있는 특색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단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피부로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재료와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내가 요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병조림 활용하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가장 피클에 있어서 맛을 잘 낼 수 있는 것은 오레가노라고 하는 거예요. 오레가노 들어보셨나요? 오레가노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프레시한 상태로 살 수 있는 스파이스예요. 향신료이긴 한데요. 그 오레가노가 말린 상태로 굉장히 많이 팔죠. 오레가노나 바질, 이탈리안 요리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인데요. 피클을 만들 때 우리가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넣을 수 있을 때 가장 잘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베일립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월계수잎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오레가노, 그 다음에 바질, 그 다음에 약간의 타임 이런 것들과 그리고 칠리. 보통 페퍼로치노라고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 작은 고추라고 하는 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처럼 굉장히 페퍼로치노는 작으면서도 매운데요. 요즘에 그거보다는 칠리, 베트남 쪽에서 들어오는 칠리 고추를 여러분들 요리에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중식이나 아니면 베트남 요리나 이런 데서 칠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얼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피클의 맛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식초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피클의 맛이 굉장히 좌우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가격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너무나 저렴한 어떤 뭐 빙초산이라든가 이런 걸 넣으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 식초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식초를 든다 했을 때 그냥 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과일이나 이런 맛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조식초라는 것이 있죠. 그것과 어떤 브랜드에 따라서 신맛의 차이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식초가 갖고 있는 신맛, 내가 식초를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그 식초에 대한 신맛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먹었을 때 느끼는, 끓였을 때 식초의 맛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맛은 어떤 정도인가, 보관했을 때 식초의 맛은 어떤가에 대한 그 브랜드의 것을 다 본인이 갖고 계셔야 돼요.
정량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리를 할 때 내가 정확하게 그 양을 집어넣느냐 아니면 괜찮아 대충 이 정도만 넣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두 사람의 차이를 둔다 그러면 그 식재료를 좋은 걸 쓴다 하더라도 만들어졌을 때 음식의 맛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똑같은 피클이라도 다른 거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이런 병조림을 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한다 하면 하나의 레시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시는 방법이 필요하세요. 저에게 제 제자들은 저에게 말해요. 선생님,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다고. 왜? 선생님 그냥 전화로 얘기해서 뭐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되고 선생님의 어떤 그 식재료를 선택하는 깐깐함을 본다 그러면 그 주인도 그냥 그 정도 좋은 정도의 거는 줄 텐데 굳이 선생님이 아침에 일찍 새벽 시장에 가셔서 보시고 고르고 그걸 갖고 오시는 이유가 있으시냐고. 너무 힘드신 거 아니냐고. 그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힘들게 하시는 것 같다고 어느 한 제자가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물론 그렇지만 저는 그 시장에 가는 걸 즐깁니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데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이즈가 얼마나냐 그리고 어떠냐에 따라서 맛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식재료와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관리를 통해서 유지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맛은 나는 똑같은 걸 했는데 맛이 안 난다고 고민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음식의 맛에 있어서 질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제 나만의 가게 아니면 내가 만드는 음식들이 조금은 대중들하고 가까이 가고 무언가를 특별하게 아니면 그 집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식재료와 가져가는 재료와 양념과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고 관리하시고 하시는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선생이 아니라 다른 분한테 오히려 배워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나는 내가 식당을 지금 10년 했는데 누가 내 맛을 따라와? 무슨 그 집은 택도 안 돼. 내가 만드는 맛이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을 바꾸고 식재료와 이런 거에 대한 공부와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맛을 모니터링 하시고 개발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시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가 요리 연구가에 대한 어떤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 저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탈리안 파슬리 네. 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게 가격이 들쑥날쑥합니다. 그쵸. 네. 한 박스에 가락시장에서 네. 12,000원 되다가 네. 10,000원대로 올라가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거를 관리하고 네. 항상 쓸 수 있게끔 네. 하는 방법. 자, 저는 이런 방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질이 굉장히 여름에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그거를 신선할 때 삽니다. 근데 바질은 수분이 닿는 순간 금방 상하는 스파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질이 보관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드라이 바질로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법을 하냐면 바질이 신선할 때 그거를 한번 아주 가볍게 씻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갈아주는데요.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일하고 함께 갈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용량만큼씩을 얼만큼 한 번에 사용할 때 내가 사용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기름과 정량, 내가 예를 들면 보통 이탈리안 요리 하시니까 페스토 소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스파이스로 집어넣는 역할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반드시 오일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오일하고 바질하고를 함께 갈아서 놓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 양이 내가 200g 아니면 400g을 보관을 했을 때 그 안에 오일과 이게 똑같이 들어가는 양에 대한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갈아서 냉동시켜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필요할 때 꺼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힘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 재료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급한 시간에 어떤 걸 물건을 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내가 급하게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미지간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독특한 그 재료의 특성상 미지간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면 찬물을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식재료가 짧은 시간, 우리가 무언가를 맛을 우려내거나 빼거나 나쁜 거를 빼야 될 때는 그 적당한 온도나 시간 같은 게 중요한데요. 보통
그렇게 해서 2시간 정도 너무 오랜 시간을 뽑아버리면 맛에 대한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갈 때 맛이 유지가 되지 않죠. 2시간을 그렇게 두셨다 그러면 한번 뜨거운 물에 튀어낸다. 하는 거를 권해드려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족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피를 빼서 맛을, 그 냄새를 없애고 좋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할 때 과정에 있어서 냄새, 스파이스를 어떤 걸 더 넣느냐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손질할 때 그 방법에서도 조금은 더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데치는 거는 네. 끓으면서 몇 분 정도? 살짝만 데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더 잘 되고 어떤 또 그게 날로 더 좋아져서 아 오늘 들었는데 스파이스 이렇게 한번 활용해봐도 했는데 이런 도움이 돼서 그래도 그 선생이 그 1시간 한 얘기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이 강의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